볼게요. 일단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많은 연결성이 있어가지고 단원명이 일단 이렇게 됐고, 보면은 일단 545번부터 잠깐 보자면, 여러분이 어차피 2차 함수를 해석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건 꼭지점이거나 대칭축을 해석할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2차 함수 같은 거 하실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완전 제곱식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완전 제곱식을 안 하고도 지금 식이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2k 마이너스 4일 때 여기 위에다가 두근의 합이라고 되어 있는 거, 두근의 합, 지금 식을 봤을 때 얘네들에 대해서 두근의 합 마이너스 2k에서 마이너스 2k 합에서 반을 하시면 그게 항상 대칭축이라는 거. 그럼 완전 제곱식을 좀 따로 안 하셔도 될 거라는 거. 그러면은 마이너스 k가 여기에 대칭축이고요. 대칭축은 꼭지점에 x좌표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대입하시면 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를 내시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4를 얻게 되실 거예요. 그게 꼭지점이 y는 2x 위에 있기 때문에 각각 x좌표와 y좌표에 대입하셔서 푸시면은 완전 제곱식이 되겠네요. 이렇게 푸는 거 아닌가? 맞죠? 다들 꼭지점 구해서 그랬죠? 그래서 혹시나 완전 제곱식을 하시다가 계산 실수가 조금 일어나실까봐 저는 고등학교에서부터는 완전 제곱식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혹시나 그래서 547번도 잠깐만 다시 한번 보고 들어가면 여기 2차 함수가 거꾸로 돼 있고요. 그러면 식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mx 마이너스 9m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4다. 그럼 여기에서는 꼭지점만 먼저 여기서 계속적으로 두근의 합이 얼마지? 마이너스 6m이죠. 거기에 반을 하시면 마이너스 3m이 될 테고, 우리는 완전 제곱식을 필요할 때는 뭐 하시면 잘하시면 상관없는데 저는 완전 제곱식 그렇게 안 해서 일단은 그렇게 됐을 때 이 마이너스 3m이라는 대칭축을 가져다가 대입을 하시면 마이너스 9m의 제곱 플러스 18m제곱 마이너스 9m제곱 다 없어지네. 그래서 남는 게 뒤에 2m-4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되면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m, 2m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이렇게 된 다음에 3, 4분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3, 4분면은 이 x좌표 마이너스 3m이 음수겠고, 그리고 2m-4도 음수겠다라는 것만 잡으시면은 크게 연산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등호는 포함이 안 되고요. 그리고 548번도 한 번만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X축이 항상 해석의 가장 중요한 점인데 여기서 되게 특이한 힌트가 두 개 있죠. 뭐냐면은 축이 1이라고 나와 있고 한 점이 2,0으로서 X축 위의 점을 얘기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좀 다른 방법보다는 이렇게 축이 있고 근이 있으면 다른 한 축은 당연히 이쪽에 같은 간격을 이루면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한 거는 그냥 0이라고 이렇게 잡고 들어갈 수 있다. 2차 방정식처럼. 그래서 0, 2 이렇게 두 근이 있기 때문에 0하고 2라는 두 근이 있기 때문에 식을 조금 이런 식으로 갖고 들어간다면 미지수가 하나인 거에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인테란슨 마이너스 1,6만 대입하시면 식이 바로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중학교 때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분명히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대충 그래프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 계산량을 줄이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뭐 549번도 다 같은 얘기라서 10만 잡아보면 549번도 꼭지점을 이런 식으로 얘기한 상황이라면 2,1 그럼 당연히 꼭지점만 보고 나서도 식이 바로 x-2의 제곱에 플러스 1로 나와야겠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 미지수 하나짜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힌트가 하나 더 주어지는 상황이니까 3,2라는 상황 x에 3, y에 2를 넣으면 a가 바로 나오는 값이 되겠죠? 다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550번에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이건 알아라라고 다시 한번 문제를 준 거죠. 이번엔 x축 위의 점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힌트를 가장 바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돌려서 얘기도 하지 않았어. 이렇게 x축과 만나는 점이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아주 특수한 경우 한 경우를 2차 방정식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2차 방정식에서 x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가 근이라고 얘기를 했고 x좌표가 근이기 때문에 얘도 a 묶고 x 플러스 1 x 플러스 4 벌써 식이 완성이 됐고 이 하나의 문제를 다시 잡기 위해서 힌트가 하나 더 있을 텐데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다? 그럼 여기는 꼭지점의 좌표라는 거는 대칭축을 얘기를 살짝 빠뜨린 거야. 대칭축. 대칭축은 분명히 근과 근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해서 반. 뭐?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그때 y좌표가 마이너스. 이걸 대입하시기만 하면 a 값이 바로 나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시게 되는 기본적인 2차 함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식으로 잘 해내시는데 그래도 그래프 관계성을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521번은) 551번은 어쩔 수가 없네요. 551번은 이런 문제가 나중에도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나왔는데 지금 미지수가 3개인 과정에서 3개인 거에서 힌트가 3개란 말이죠. 점들이 0,8, 1,3 뭐 x축 위에 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건식을 가져다가 하나씩을 구해야 되는 그냥 기본적인 연산입니다. 연립을 통해서 계산해 주셔야 되는 이런 문제들은 뒤쪽에 가서 또 있으니까 힌트가 정확하게 3개라는 것만 파악을 하셔서 연립을 잘 해주시기 바랄게요. 여기까지는 아마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552번부터는 여러분이 2차 방정식하고 똑같은 풀이가 다 진행되는 문제입니다. 554번까지. 이미 552번도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라는 말을 정확하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552번은 그냥 풀이가 x축과의 교점에서 1,3이니까 y는 최고차항이 2로 묻고 x-1, x-3 으로 문제가 바로 풀리셔야겠고요. 아니시면은 그냥 a, b만 구해라라고 한다면 이걸 푸셔도 정답이 될 테고 이것도 귀찮다 이것도 귀찮다고 얘기를 하시면은 그냥 두 극의 x좌표가 근이라는 얘기를 가져다가 두 분의 합은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분의 a 두 분의 곱은 2분의 b 이렇게 정리하셔도 상관없고요. 둘 다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게 정확한 원리입니다. 알았죠? x좌표가 x축과 만나는 x좌표가 근이다. 맞지? 그래 이제 피곤하구나. 답도 없고. 그쵸? 553번도 x축과 만나는 x좌표의 합이 3이고 뭐 합이 3이고 곱이 마이너스 4일 때 그러면 얘는 합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하시면 얘가 마이너스 a 얘가 b니까 부호 실수만 굉장히 조심하셔가지고 천천히 풀어내시면 될 것 같다. 이제 554번만 잘 좀 보시면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말 뜻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나중에도 또 나올 텐데 우리가 만약에 내가 대소를 모를 때는 그냥 문제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 뒤쪽에도 어차피 두 점 사이 거리라고 하는 건 평면좌표에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두 점 사이 거리는 한쪽에서 한쪽을 빼고 절대값이 원칙입니다. 한쪽에서 한쪽을 빼고 누가 클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그냥 그래프상으로 알파 베타를 이런 식으로 그냥 대소관계를 먼저 만들어줘요. 대소관계를 누가 크다고? 베타가 크다고요. 베타가 크다고 우리가 약속을 좀 해준다면 그냥 두 점 사이 거리라고 돼 있는 부분은 그냥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이식해 주시면 되겠고 얘는 내가 거리값이 양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아내야 될 게 이거다라는 걸 인지를 해주신 다음에 들어가실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k겠고 알파 베타가 두 분의 곱이 마이너스 2겠고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게 3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네들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렇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 알파 플러스 베타, 4 알파 베타. 그래서 문제대로 한번 제시해주면 9는 얼마지? k제곱 플러스 8. 그럼 k제곱은 1이 나와서 양수 k는 1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뒤쪽에 나올 거예요. 근데 대소를 모를 때는 그냥 이게 정답이고 문제를 좀 풀고 싶으면 대소를 자기가 지정해서 푼다. 두 가지 개념만 잘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는 거 아니지? 너무 정적이야. 너무 정적인데? 거의 움직이지 않는 줄 알았어요. 이제부터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거 한번 봐봐. 그러니까 이차함수가 굉장히 자유로운 함수예요. 응? 언제 있을지 모르는데 얘가 x축하고 뭔가 있다. 그 얘기를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배웠을 뿐입니다. 수많은 경우 중에서 하나만요. 2차 방정식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일단 내가 는이라고 놓은 거예요. 만나냐 안 만나냐. 이렇게 놓은 거. x축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y는 0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고, 2차 함수라고 하는 거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걸 합치면 결론 배웠던 그냥 이 풀이가 되는 거예요. 능력에 대한 풀이. 뒤쪽에 가서도 계속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550번 과정에는 결론은 이런 식으로 0을 만들고 2차 함수를 표시했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두 점, 그냥 판별식만 정확하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게 555번 문제고, 556번은 x축과 만나도록 한다. 만나도록. 꼭 만나도록. 만나는 게 내 눈에 보이도록. 그러니까 만나도록은 한 점에서 만나든가 두 점에서 만나든가. 이 결론으로 얘는 뭐냐? 우리가 얘기했던 실근에 대한 얘기랑 똑같은 거라서 정확하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는이 있어야겠고 는이 없어야겠다는 걸 확실히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두 가지 조건을 써야 되겠네요. 미지수가 두 개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도 나중에 1,4라는 힌트 같은 경우에는 1,4라는 힌트를 원래는 1을 넣었을 때 4가 나오겠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표현으로 바꿔주셔야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x축에 접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힌트를 정확하게 판별식은 0이다. 이렇게 두 가지 힌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연립을 해주시면 A와 B값을 얻으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잡고 나서 못 푸는 학생은 없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만 풀면 좀 얘 때문에 A값이 두 개 나오는 형상 같은데, 마지막에 단일한 힌트까지 조심하셔서 항상 이런 힌트를 빠뜨리지 말고 보시면 A와 B값이 정확하게 하나씩만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맞죠? 이제 558번에서도 각각 문구 내용만 X축과 만나고와 X축과 만나지 않고 X축과 만난다는 내용을 우리가 뭘로 바꾸냐? X축과 만난다. 만난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이, 실근이 존재한다. 는을 꼭 해주셔야겠고요. 만나지 않는다는 당연히 근이 없다. 허근에 대한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계산 실수하지 마시고. 이제 유형 5번에서 근의 분리라는 내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의 분리라는 내용을.
내용은 지금 배우고 나중에 이렇게 2학년 때도 똑같이 완전 그대로 나온 내용이니까 잘 좀 보였으면 좋겠고,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어떤 이차함수를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있는 건 다 X축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차함수를 그렸을 때 각각 근들이 분명히 지금 X축과 만난 점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점들이 어떤 P라는 값보다 작게 위치할 수도 있고요. 이 P라는 값보다 크게 위치할 수도 있고요. 그 근 사이에 P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에는 어떤 P와 P' 요 사이에 위치할 수도 있더라. 각각 근의 분리보다는 근의 위치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위치. 원래는 이쪽은 저기 부등식을 배우고 들어갔어야 되는 단원인데 좀 먼저 나오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어차피 부등식 때 또다시 한번 나올 거니까 미리 한번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얘는 그렇다면 문제 속에서 구분을 하셔야 될 게 그냥 막연한 두근이라는 말과 서로 다른 두근이라는 말은 당연히 구분하셔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말로 원래 쓰긴 하는데 그냥 두근이라고 하면은 서로 같은 두근도 될 수도 있고 그런 입장이라는 거. 알겠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짤막하게 위에 박스에 나온 것처럼 그냥 두근이라는 말만 있으면 그냥 모두 다 판별식을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 보세요. 여기 먼저 볼게요. 여기 먼저. 여기와 여기를 같이 볼 거예요. 일단은 조건이 비슷해요. 어떤 걸 비슷하냐면 일단 판별식을 봅니다. 판별식을 봐요. 판별식을 보고요.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는, 공통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내가 어떤 P라는 값을 함수에 넣었을 때 지금은 그리고 다 공통적으로 최고차항을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관계성은 좀 보긴 봐야 돼요. 알겠죠? 최고차항이 음수인 경우는 지금하고 반대가 되는 경우가 분명히 나올 테니까 문제로 봐도 되겠지만, 지금 보면은 얘는 뭐냐면 이 두 근이라고 하는 위치가 P보다 작다, P보다 크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P를 넣었을 때 X축보다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X축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둘 다 공통적으로 함수식에다가 P를 넣었을 때 양수겠다. 얘도 판별식을 하시고 함수값에다가 P를 넣었을 때 양수, X축보다 위쪽이라는 거예요. 지금 원래 여기 나오면 아닌 뒤쪽에 나왔어야 되는 내용인데, 어떤 P값을 넣었을 때 걔네들이 양수란 내용이 양수, X축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알겠지? 근데 그렇다면은 조건이 똑같은데 어떻게 얘네 둘을 구분하느냐?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각각의 대칭축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대칭축이 P보다 작냐, 대칭축이 P보다 크냐, 그 위치 관계를 가지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지는 게 뭐냐면, 대칭축이라고 하는 표현을 공식상으로 쓸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게 맞고요. 틀린 거 아니고. 두 분의 합의 반입니다. 얘가 P보다 작다. 이번에도 대칭축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게 P보다 크다. 이렇게 두 그래프를 구분합니다. 두 그래프를. 얘는요, 얘도 원래는 시작을 할 때 판별식 보고 FP는 P를 넣었을 때 값이 X축보다 아래쪽에 있을 테니까 무슨 값일까요? 음수란 말이에요. 알겠니? 음수야. 근데 여기서 저번에 한번 한 내용하고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요?
두 개를 분명히 하면 범위값이 산정이 되고 부등식 영역이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한번 증명을 해봤더니 항상 D라는 영역과 그 안에 FP라고 하는 영역이 항상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교집합만 대답을 한다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위에 거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면 틀립니까? 라고 얘기하면 틀리진 않아요. 절대 틀리진 않아. 근데 중요한 건 안 해도 될 계산을 자꾸 하고 있다는 거죠. 두근 사이에 뭐가 있다면 그냥 그 값이 음수인 것만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음수인 것만 주장하면. 절대로 이 계산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많이 나오니까 쉽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괜히 계산해서 오류가 나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를 보시고 이어서 들어가면 안 되고 그 특이한 점,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여기 마지막은 이것도 좀 많이 나오는데요. 판단하실 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이 마지막 거는 일단 판별식을 보셔야 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FP라는 값과 FP'이라는 값을 각각 대입했을 때 결론은 그 위치가 X축 위쪽에 있더라. 넣었을 때의 함수값의 위치가. 그래서 양수고요. 판단하실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 대칭축이라는 거예요. 대칭축이 이 사이에 존재하겠습니다. 어차피 뒤쪽에서 한 번 더 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한번 이런 식이구나.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데 대칭축이 이 사이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이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얘네만 쳐다보게 되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왜 어떻게 생기냐? 이런 식으로 해서 P가 여기고 P'이 여길 수 있거든요. 분명히 두근 맞고요. P일 때 양수고요. P'일 때 양수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두근이 얘와 얘 사이에 존재한다고 마지막 조건이 빠져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거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 게 승부입니다. 네. 특히나 여기에서는 빠뜨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추가시켜도 안 되겠고요. 좀 머릿속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과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죠. 아무래도 중학교 때 배우지 않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559번부터는 제가 식만 한번 잡아드릴게요. 뭐냐면 두 근이 지금 보니까 최고차항이 모두 다 양수네요. 원래 저는 이런 그림을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살짝 갖고 들어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원래는 여기가 근인데 x축과 만나는 게 2보다 모두 작더라. 그럼 이렇게 한번 쓰고 들어가면 된다 이거예요. 2 한번 쓰고 들어가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두근이기 때문에 2보다 작을 때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F2 2를 넣었을 때니까 4 플러스 얘가 양수여야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지금 보면은 식에서 판단할 필요가 없긴 했었는데 여기서 지금 대칭축은 얼마냐면 두근의 합 마이너스 2에서 그걸 반으로 나눈 게 여긴데 대칭축인데 걔가 2보다 작아야겠다. 얘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따로 판단하지 않아도 돼요. 결론은 지금 이 두 가지만 계산을 하시면 정답에 맞출 수 있다. 정답에 이룰 수 있다. 560번도 두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그럼 얘도 원래는 판별식을 해줘야겠고 그 다음에 F-1을 넣었을 때 양수해야겠고 근데 여기서도 대칭축을 봤더니 두근의 합은 1이고요 그거의 반이 2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마이너스 1보다 2분의 1이 크다 보니까 대칭축 판단은 또다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3개 판단하라고 했는데 하나 정도는 너무 당연하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 미지수를 주지 않은 형태예요 지금. 왜냐면 대칭축을 내가 해봤더니 얘 2분의 1인데 너무나 당연하게 마이너스 1보다 크기 때문에 여러분은 두 가지 판단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판단만. 알겠죠? 두 가지 판단만 진행하시면 돼요. 원래 세 가지를 했어야 되는데 마지막 거 하나가 너무 당연하게 답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판단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거는 두근 사이에 마이너스 3. 되게 요거예요. 두근 사이에 마이너스 3. 그럼 다른 거 하지 말고 마이너스 3만 넣어서 무슨 값인 것만? 음수인 것만. 너무 힘들다. 그쵸? 그래서 561번은 많이 나오니까 561번은 그냥 식에다가 마이너스 3만 넣고 음수인 것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하시면 안 되겠고요. 피곤하구나. 아직 시작하는 30분. 수업할 때 서 있어도 돼요. 괜찮아. 조는 거보다는 집에 또 들어도 데이트 해놨는데. 또다시 562번부터는 그리고 오르는 것까지는 이 네 문제는 앞쪽에서 해드렸던 거랑 이하 동문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문제고요. 뭐 하냐면은 562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가 어떤 관계성이냐 2차 함수와 직선이건 2차 함수와 2차 함수건 크게 영향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일단 1학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면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3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 가운데 는이라고 하는 게 내가 어떻게 하냐 그 둘의 관계성을 보겠다. 만나냐 안 만나냐. 는만 취하는 거예요. 는만 취하고 내가 접하도록 하긴 말이 있어. 접하도록. 그럼 다 이항을 시키면 접이기 때문에 결론은 원래 2차 함수와 직선이었지만 2차 함수와 x축으로 해석이 된다고요. 오른쪽을 0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한 별씩 D는 0 이걸로 그냥 판단해주면 바로 끝나는 문제고요. 5, 6, 3번도요. 이 직선과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했으면 서로 다른 두 점이다. 그럼 는이라고 해놓고 지금 양쪽에 mx가 존재하네요. mx 있고 mx 있어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점이란 정확한 말이 있잖아요. 서로 다른 두 점. 그러면 판별식을 0보다 크다라 놓고 푸시면 바로 풀리는 문제가 되겠고요. 민서이가 심심하구나. 안 풀어와서. 그치? 자, 다 넘기면 마이너스 2로 묶이고 k 플러스 1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은 0인데 적어도 한 점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민성아? 파랗고. 자, 적어도 한 점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민성? 둘 중에 하나 너무 국어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국어를 못해서 수학적으로 어떻게 하겠냐고. 적어도 한 점이라 그러면 경빈아 적어도 한 점이라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적어도요. 적어도 그냥 한 점이 아니라 적어도 한 점이라는 얘기는 한 점도 되고 두 점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랑 다 같은 말이 뭐냐면 실분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아연아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판별식을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냥 딸랑 한 점이냐 적어도 한 점이냐의 차이점이지. 적어도 한 점. 적어도 한 점은 두 점도 된다는 거 맞죠? 근데 그걸 모르고 정답을 자꾸 맞추고 잘하고 있어.
여기도 조심해야 될 건 또다시 있죠. 뭐냐면 이 앞에 시작할 때 무슨 말이 있었어? 무슨 말이 있었냐면 2차 함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죠? 2차 함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함수와 2차 함수. 2차 함수라는 말이 분명히 붙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어디라고 했어? 여기라고 했잖아요. 여기. K가 얼마면 안 됐나? 0이면 안 되겠죠? 처음 얘기하네? 오늘 처음 얘기해? K가 0이면 안 되죠? 이거 만약에 깜빡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막 몇 개월 동안 고생했던 노력이 너무 아깝게 돌아가 버리니까 뭐 그렇게 솔직히 선생님들이 치사하게 내진 않는데 혹시나 아는 거죠. 낸다고 해서 못 맞추는 학생이 어떻게 보면 좀 힘들죠. 네. 선생님이 치사한 게 아니라 변별력을 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니까 글자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만나지 않도록이니까 당연히 넘기셔가지고 판별식 뒤는 0과 작다 하실 거 맞는데 맨 처음에 시작 자체를 만약에 혹시 놓치신다면 좀 답이 하나가 빠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조금 못 푼 게 아니라 다 못 풀었고 열심히 해서 의대 좀 가시고 의대를 가든가 뭐 법대를 가든가 이제 항상 1학년한테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여러분은 지금 어디 가고 싶다는 건 그게 꿈이 아니잖아요. 서울대로 가고 싶다는데 그게 꿈이 아니란 말이지. 맞잖아요. 맞죠? 여러분 지금 서울대 가고 싶다고 해도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6개월만 넘어가면 꿈이 돼버려요. 이미 내신 성적이 안 나오는데 서울대는 수시 지원을 굉장히 많이 뽑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6개월 후에는 꿈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꿈이 아니란 말이죠. 더욱더 열심히 하는 기간이 고3이 아니라 난 고1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 566번도 그냥 맨 처음에 얘기를 한 거는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별시키는 0을 해주셔야겠고요. 연립을 하신 다음에 만나지 않는다는 이렇게만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 만나지 않는다. 확실하게 내용적인 측면만 잘 접근하시면 되겠고 지금 07번 유형은 혹시나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셔서 1학년 때 중학교 때 내용을 잘 인지하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지금 567 같은 경우에서도 567 그냥 2차 함수가 있고요. 기울기 2짜리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울기 2라는 내용을 당연히 2x 뭐 플러스 b 절편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절편은 모르니까 우리가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놓고 얘네들 연립했을 때 접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판별식 뒤는 0을 가지고 마지막에 b를 구하시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대답할 수 있겠죠. 맞나요? 여기 뭐 풀었니? 근데 5, 6, 8번 기억나는 사람 이 직선에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저희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고등학교 범위예요. 고등학교 범위 미리 한번 얘기하면은 어떤 특정점을 지나는 경우가 있어요. 특정점을 지금 해설지에서는 뭐 P, Q라고 했는데 이렇게 특정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면서 지금 기울기도 A라고 얘기를 했을 때 혹시 568번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뒤쪽에서 어차피 할 거긴 한데 미리 한번 얘기가 들어보는 겁니다. 들어보는 거. 그럼 이런 점을 지난다고 했을 때는 원래는 기울기 A인 건 맞는데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기본적이거든요. y-p, a, x-p. 결론은 이 점을 무조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대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p를 대입하면 오른쪽이 0이 되고 q를 대입하면 왼쪽이 0이 돼요. 무조건 이 점을 대입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내용을 어차피 뒤쪽에서 꼭 가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다시 한번 할 거기 때문에 미리 한번 들어보시는 겁니다. 미리 땡겨서 아 이렇구나.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항등식 같은 구조인데
그러니까 이 점을 꼭 지나야 돼서 내가 x, y에는 pq를 넣을 거다. 그렇게 될 때 항상 식이 성립하게 하는 구조는 요거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울기는요? 모르겠고요. 0이 될 수도 있고 뭐 상관없이 항상 저 점만 지나면 된다고 했을 때 특이점만 이런 식으로 식을 잡고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568번 같은 게 원래는 삐뿔로 있을 수도 있는데 (1,1을) 1,2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을 때 y-2 기울기 모르고 x-1 이렇게 표시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기울기는 내가 모르고요. 근데 얘네 둘을 같다라고 놓기 위해서는 마지막 과정은 오른쪽으로 다 이항을 시켜주면 이런 표시가 되는 거예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어요? 왜냐면은 분명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도 하지만 지금 했죠? 근데 아래에서 위로 가는 과정도 당연히 시험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미진수가 있을 때는 미진수를 묶어서 위쪽을 판단하셔야 돼. 그러면은 아래쪽 직선을 보고 그 얘기를 꺼내셔야 돼요. 이 직선은 다른 거 없이 1,2는 무조건 지난다는 얘기. 그걸 해석하실 수 있어야지 문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1학기 때 이어서 2학기 때까지. 이 직선을 보고 뭐지? 라고 얘기를 하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얘네 둘을 연립을 하셔가지고 뭐 하시냐면 접하는 직선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변씩 D는 0만 내주시면 쉽게 풀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좀 해보면 계산을 너무 안 해줘도 되네. 한 변씩을 해보면 4 AC 8 플러스 2m인데 마이너스 8m하고 붙여서 6m 플러스 1과 플러스 8이니까 플러스 9가 0 완전 제곱식이네요. 그래서 m은 3이고요 3을 대입해 주시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 테고 거기서 y절편만 물어보니까 뒤에 쪽만 y절편이 되겠죠. 여기만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특정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꼭 이렇게 표현한다. 오. (569번) 맞춘 사람 569. 그러네. 이게 고등학교 나중에 가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569가 n값을 다 구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건영아 어떻게 구했어? 네. 어떻게 답을 찾았어요? 뭐 그러게요. 저렇게 대답하는 건 지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참된 지식이고 안다는 표현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좀 설명할 수 있을 때. 5, 6, 9번 하고 쉬겠습니다. 5, 6, 9번은 나중에도 나올 때도 문제 구조를 잘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지금 보시면 2,4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돼 있고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기울기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과도 그렇고요, 문과도 그렇고요, 미적도 그렇고요, 나중에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문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거든요. 두 직선에 지금은 기울기 곱을 물어보는데 두 직선에 대해서 기울기의 합도 물어보는 경우도 종종 출제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문제는 기울기를 두 개를 구해서 각각 곱하거나 더하거나 하는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것만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기울기를 각각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과 합이라면 어떻게 접근을 하시냐, 내가 기울기를 거의 다 문제 쪽에서는 m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기울기를 미지수로 둬가지고 m, m에 대한 2차식을 끌어내는 게 목적이라는 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m에 대한 2차식입니다. m에 대한 2차식. 정확하게 하면 2차 방정식이고요. 이 구조를 머릿속에 쭉 정확하게 넣어놔야지 나중에서도 상위권 문제 같은 경우에서 잘 풀어내실 수 있고요. 기울기 두 번에 계산이 더러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안 풀릴 수도 있어요. 막 근해 공식을 써야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네? 인수분해가 되게 쉽게 되는 구조는 너무 쉬운 문제일 뿐이고 안 되는 문제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2,4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선식을 뭐로 잡아야 되냐, y-4 기울기는 모르기 때문에 m에 x-2로 잡는 게 일단 시작이고요.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y는 mx-2m 플러스 4라고 잡습니다.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을 일단 내가 어떻게 된다? 접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연립을 할 건데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7x-4와 mx-2m 플러스 4와 저는 좀 최고차항이 양수에게 좋은 관계로 왼쪽 식을 모두 다 오른쪽으로 이항하는 결과를 얻어낼게요. 그래서 넘기고 7x를 넘기면 그리고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2m 플러스 8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접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판별식 D는 n-7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8 그냥 쓰겠습니다. 실수하기 싫으니까 여러분들도 는 0이고요. 분명히 구조식만 봤을 때도 m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얻어내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곱인지 합인지 결론은 m에 대한 2차식이라는 걸 정확하게 머릿속에 인지하고 들어가셔야지 나중에는 응용돼서 풀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얘만 정리해주면 정답이 끝날 텐데 마이너스 14m 플러스 16m이니까 플러스 2m 플러스 49 마이너스 88에 64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하면 m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15가 돼서 여러분이 물어보는 기울기의 곱이라는 건 근각에서의 관계로 마이너스 15가 되겠고요. 기울기의 합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마이너스 2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m을 정말로 찾지 않는 구조예요. m을 찾지 않는 구조라는 거. 혹시나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정리해드리면,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내가 m 값이라는 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마치 근처럼요. 그리고 해설지도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m 값이 두 개라는 얘기. 그러니까 저 말뜻을 살짝 수식적으로 변경했을 뿐이고 똑같이 m 값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5라고 가끔씩 문제지를 보면 이렇게 질문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m1 플러스 m2는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각각 구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70번 보겠습니다. 얘도 이미 아르케에서 한번 했던 예제 같은데요. 570번 같은 경우에서도 그냥 상황을 한번 그래프만 살펴보면 어떤 2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더라. 거기에서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하고 2이더라. 요거는 지금 요런 부분들 x좌표가 지금 식이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은 2x 플러스 b인데 얘네들을 연립을 했을 때 왼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이런 x좌표가 이렇게 넘기는 순간 그냥 x축하고 2차 함수의 관계 x좌표는 변하지 않는 이걸로 해석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로 바로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 x좌표의 합 마이너스 1 플러스 2는 부호 실수하지 마시고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와 두 근의 곱 마이너스 2는 2분의 3 마이너스 b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571번 같은 경우에서는 A점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3이라면 x좌표가 3이기 때문에 지금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여기에서 그냥 x좌표에다가 3을 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x좌표에다가 3을 대입을 한번 해보고 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k좌표고요. k좌표가 나온다면 이제 다시 한번 연립을 취해 주셔서 다른 항등까지도 구해낼 수 있지 않냐라는 구조일 뿐입니다. 그래서 한번 연립을 해보시면 여기는 지금 두근의 합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힌트가 있기 때문에 별다른 거 하지 않아도 그냥 다른 한근을 알파라고 쳤을 때 두근의 합 3 플러스 알파는 두근의 합 2분의 4라가 취해지기 때문에 다른 한근을 마이너스 1로 보실 수도 있고요. 제가 위치를 잘못 표시 그냥 잘 몰라서 맨 처음에 초기 위치를 잘못 표시했을 뿐이지 다른 한근은 마이너스 1일 뿐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내가 좌표를 구해야 되네. 좌표를 구하고 싶다면 여기에 좌표는 그렇다면 뭐 K값을 굳이 구하지 않고도 그냥 요 함수 위의 점이기 때문에 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했을 때 2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쉽게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값을 굳이 구할 필요는 없는 문제였는데 뭐 구한다고 해도 틀리는 건 아니고요. 아직 2장이나 남았네. 너무 힘들다. (572번은) 그냥 간단하게 최고차항이 1이니까 1에서 최소값이라니까 그냥 여기가 1,7인 거죠. 그걸 가지고 식이 y는 x-1의 제곱 플러스 7은 문제에서 원하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다. 결론 정리하시면 문제가 바로 풀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였으니까 그냥 중학교 때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봐라. 잘못 넘어갔나? 573번도 뭐 솔직히 대부분 학생들이 1,3을 넣고 뭐 잘 풀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라면은 y는 a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는 얘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고 라고 했으면 그러면 얘는 그냥 뭐 잘 모르겠어요. 얘 대충 음수면 음수겠고 양수면 양수겠고. 결론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대칭축을 되게 쉽게 빠르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라는 겁니다. 대칭축을 빠르게 판단하지 않을까. 두근의 합이라는 게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반을 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대칭축을 되게 쉽게 판단할 수 있어서 얘는 그렇다면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최고차항은 모르겠는데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거기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5기 때문에 최소값이라는 말을 가지고서 A가 양수인 걸 판단할 수 있네요. 최소값을 가지려면 이런 그래프 개형이어야지 여기를 최소값이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만 해줄 수 있으면 미지수가 하나짜리 문제로 바뀐 거고 이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3만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이런 식으로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여기 다 그런데? 574는 575번도 다 그러네요. 574번 같은 경우도 2에서 최대값 2를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fx 자체를 a는 냅두고 2에서 최대값 2 최대값을 갖는다는 개형 자체를 보시면 이런 개형이니까 a는 음수라는 것도 뭐 추가적으로 잡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지수 하나를 잡기 위해서 f1은 1이라는 힌트를 제공했기 때문에 대입하신 문제가 잘 풀릴 것 같습니다. 575번도 얘는 두 번 해주셔야겠네. 방금 전에 했던 fx는 a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b라는 형태를 가지고 대칭축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4니까 반으로 쪼개면 마이너스 2란 말이에요. 대칭축이 거기서 최소값 마이너스 7이니까 최소값 아니 그래프 개형을 이렇게 가져가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뭐 암산으로 푸는 것보다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4에서 반으로 쪼개면 마이너스 2겠고요. 그게 마이너스 7이라는 값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 식을 정리해주면 a에 x 플러스 2 부호 조심하시고 이렇게 한 문자식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되는 타입인데 대칭축이 두근의 합이 4다 보니까 그걸 반으로 자르면 대칭축 2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g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a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는 게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최대값 3짜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요 식을 먼저 푸셔가지고 a 빼기 b를 구해야 되네. 연립을 해줘야겠네요.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빼기. 결론은 얘가 이렇게 하나의 조건식을 얻으실 수 있고 잡아주신 거예요.
두 번째 거 요것도 다시 역으로 풀면 a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얼마냐 4a 마이너스 7. 그러면은 여기와 여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뭐 관계식 두 개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 관계식 두 개를 얻어내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살짝 돌아간 느낌이 없잖아. 있긴 있어요. 뭐 이렇게 굳이 식을 잡아야겠냐. 어차피 최소값 마이너스 7이라면 그냥 결론은 대칭축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고 그냥 마이너스 7이라고 놓으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대칭축만 잡으신다면 대칭축에서 항상 최소값을 이루는 형태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식을 다 굳이 잡지 않고도 마이너스 2만 대입하셔가지고 뭐 4a 마이너스 2 대입해서 8a 플러스 7을 얘가 마이너스 7이다 뭐 이렇게 식을 되게 짧게 잡고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여기에서도 대칭축만 잡을 수 있다면 대칭축을 넣었을 때 원래 식에다가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4 플러스 8 플러스 2a 플러스 b가 걔가 3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그냥 문제를 풀어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식이 어떻게 잡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썼을 뿐이지 풀이만 하자 그러면은 저 노란색 풀이만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576번도) B풀이라고 돼 있는데 576번도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 개형에서도 이렇게 됐어요. 대칭축은 두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a가 될 테고 그거의 반, 즉 마이너스 a가 대칭축이겠습니다. 그때 최대값이라는 얘기, 이 최대값 y값이 m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a를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지수야?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플러스 2a제곱 6a 마이너스 3이 m이다. 이렇게 문제가 한번 바뀌었을 뿐이고요. 이제는 m은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3입니다. 결론은 원래는 우리가 많이 봤던 게 YX 그래프인데 이제는 M하고 A 그래프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거. 이거는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 A축, M축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A축, M축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M에 대해서 얘기하시려면 이 A를 결론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이렇게 그리시고 대칭축은 두근의 합의 반이니까 마이너스 3, 뭐 이런 거 이제 안산으로. 그럼 3을 대입하시기만 하면 정답이 나온다는 거죠. 9,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이 날아갔다니 이런. 10번도 계산만 필요한 것만 해드릴게요. 우리가 제한된 범위 안에서 구하실 거기 때문에 577번부터가 이제 진짜 고등학교 범위에서 전국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한된 범위만 얘기하실 거다. 지금 y는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k. 원래 이걸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그래프를 계속 그려줬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얘를 그래프를 그렸을 때 대칭축이라고 하는 거. 두근의 합은 4니까 그거의 반이 대칭축이니까 내가 쳐다보는 게 어디냐면 1부터 4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1, 4, 4는 당연히 다 오른쪽으로 갈 테고 간격 차이를 보시고 대답을 하셔라. 빨리 할 필요는 없다. 그럼 이 문제에서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 최소값, 최대값, y값입니다. y값. 원래는 이렇게 x값의 범위 제한이 있는 상태라면, x값의 범위 제한이 있는 상태라면, 우리는 이 얘기를 가져다가 y값의 범위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사이 안에 그래프를 볼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가장 작을 때와 가장 클 때를 보실 거라는 거. 그러면 2를 대입했을 때 2가 대칭축이기 때문에 가장 아래쪽에 있고요. 2를 대입하시게 되면 뭐 얼마니? 마이너스 8 플러스 k가 너무 공간이 너무 작네. 얘가 마이너스 8 플러스 k겠고 4를 대입하게 되면 32, 48, 32, k만 남네요. 그래서 원래는 y값은 작을 때 마이너스 8 플러스 k, 클 때 k. 지금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최대값이라는 힌트는 이쪽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가 4다. 얘가 4다. k가 4다. k가 4라면 이쪽은 얼마냐? 마이너스 4다. 뭐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가 없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프가 정말 중요한 이제 해석에 대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중학교 때 배우고 왔었어야 되는 건데 잘 기억하세요. 절대값에 대한 내 어떤 절대값이 이보다 작다라는 거 하나만 기억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어떤 절대값이 뭐보다 작다면 얘는 양쪽으로 부호를 바꿔서 풀어줄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는 나중에 부등식을 가지면 기본적인 풀이에 속합니다. 외워주시면 좋을 거예요. 원리는 당연히 있는데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 양수, 음수로 쪼개는 게 기본적인 풀이긴 맞는데 괜히 시간만 오래 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얘를 바로 다이렉트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절대값이 어떤 상수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풀이 방법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호만 바꾸셔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굉장히 잘 모르고 있다는 거.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똑같이 플러스 a가 됐을 때 그럼 얘는 기준 그래프가 이렇게 될 테고요.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인데 두근의 합이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왜? 두근의 합? 내가 뭐 잘못했어? 네. 마이너스 2죠. 그거의 반이니까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냥 말로 계속 해주는 거 여러분 나중에 실수하지 마시라고. 쳐다보는 게 마이너스 2부터. 그러니까 그릴 때도 막 그리지 말고 간격 좀 잘 좀 보시면서 한 칸이고 2니까 뭐 한참 떨어져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내가 쳐다볼 구간에 대해서 얘기하실 건데 또다시 여기죠. 당연히 가장 높이 있고 가장 아래에 있는데 그럼 여기가 일단은 여기가 2를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뭐 계산이 안 되니까 그냥 해야겠다. 플러스 2 플러스 1 그리고 얘는 1을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1 지금 문제에서 힌트가 최소값은 마이너스 9다. 얘가 마이너스 9다라는 힌트가 있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얻으시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최대값은 0이 나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풀이를 지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 네, 바로 했습니다. 힘들어서 내가 대칭축을 이젠 잘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바로 했고요. 아, 힘들어. 그리고 내가 쳐다보는 게 2부터 어떤 A까지다. 그럼 내가 여기 쳐다볼 텐데, 이번에는 대칭축을 포함하고 있지 않죠? 그래프 꼭 잘 하셔야겠고, 요때 2를 넣으면 3, A를 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 근데 최대값이 27. 그럼 요걸 가지고 A값을 푸실 건데요.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4가 돼서 6, 4로 될 텐데 마이너스가 붙고 해서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4가 될 텐데 근데 A 값은 그렇다면 6이랑 마이너스 4인데요. A가 분명히 2보다는 큰 위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 말고 6만 대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6만 끝. 그래프 상황을 보더라도 분명히 2xa인데 a는 2보다 큰 값을 대답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4는 대답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맞죠? 너무 많이 풀어주죠?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지? 문제집을 그냥 어려우면서 문제수가 없는 블랙라비 이름으로 바꿀까? 일단 580번 중요하니까 뭐 답답하실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반은 그냥 수원 기본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규 커리큘럼상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주시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빗불 문제고요. 얘 같은 경우에서는 또다시 2차 함수를 형성해보면 2차 함수가 이렇게 될 텐데 대칭축이 2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뭐가 되느냐? A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A가 미지수인 상황. A가 미지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시작되는 건 알고 있겠어요. 마이너스 1부터. 그러면 A가 어디 쪽에 있냐는 거예요. 대칭축 전이냐, 대칭축 후냐는 그런 판단을 원하시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제한된 범위가 아니라 두 가지에 대한 가능성을 열고 문제를 풀어주셔야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1번 케이스 A가 2보다 작다 라고 하시고 푸시겠고요. 2번 케이스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풀겠습니다. 뭐 조금 더 세분화하고 싶은 학생은 대칭축 뭐 2와 뭐 2보다 크다 세 가지로도 쪼갤 수 있긴 하겠는데 뭐 이렇게 쪼개셔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대칭축을 포함하고 있건 대칭축보다 크건 어차피 최소값은 항상 대칭축인 위치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셔도 되겠고요. 그러면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해보면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황을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면 여기 한번 값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2를 한번 넣어보고 해보면 얼마죠? 얼마지? 4, 8,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이런 마지막 최소값을 벌써 구하면서 꼭지점 대칭축 그럼 이 상황은 왜냐면 내가 여기 대칭축을 지나서 본다면 항상 여기가 최소값이 되겠는데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라고 대답해야 되는 상황 오른쪽 상황은 문제 속에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2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대칭축을 지나서 A값까지 본다면
최소값을 마이너스 3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오른쪽 상황은 아니고 지금 왼쪽 상황이더라. 왼쪽 상황이더라. 이렇게 상황 판단을 하시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상황 판단을 하셔야지 그림이 없이 하시면은 좀 오류를 범하기 쉽고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6이 나오겠고요. 그러면은 A 값을 제시하셨을 때 A 값이 얼마냐? A 그냥 두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라는 값이 3이 나와야겠구나. 그럼 이걸 풀면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이게? 아 아니구나. 최소값이 마이너스 2라고 대답했는데 깜짝 놀랐네. 그러면 A값이 2개가 나오는군요. 근데 분명히 문제를 시작할 때 A는 2보다 작다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만 정답으로 채택해 주십니다.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오른쪽 상황은 안 된다는 것만 파악하시면 이미 절반 이상은 맞춘 거고요. 천천히 그래프의 이동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아르케에서도 특강 예제 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네. 15분 안에 끝날려나? 여러가지 방정 주고 마무리 할 겁니다.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뒷페이지가 아니라 몇 페이지인가? 치안을 이용한 최대치에서 풀이인데, 여기는 제가 그때 아르케를 할 때도 세 문제를 다 풀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간적인 낭비가 있기 때문에 한 문제만 그래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833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최대값이라는 거는 최대값 다 y의 값이라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지금 문제 속에서는 x값의 범위 제한은 일단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x값은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럴 때 일단은 치환을 해서 묶어주셔야겠는데 웬만하면 제곱 안에 있는 형태를 그냥 통째로 t로 잡는 게 원래 문제 푸는 스킬입니다. 같은 걸 잡지 마시고 항상 제곱 안에 있는 거를 t로 웬만하면 잡아주시길 바라겠고, 얘를 t로 잡으면서 오른쪽을 맞춰서 잡는 거를 권장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내가 t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변화시키시려면 양쪽에 플러스 1을 해서 x제곱 플러스 2x는 t 플러스 1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의 식은 이제 t 플러스 1로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해주셔야 되는 거는 내가 이런 식으로 치환을 잡게 되면 항상 이제부터는 범위라는 생각을 꼭 해주셔야지 감점이나 오류가 없겠는데, 지금 보시면 얘는 그렇다면은 x와 t축에 대한 어떤 그래프 개형이기 때문에 앞쪽에서도 봤지만 2차 함수 개형이고요. 대칭축은 두근의 합의 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x에 대한 범위 제한이 전혀 없는 문제이므로 내가 이 그래프를 모두 관찰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다면 지금 최소값만 존재합니다. 최소값.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근데 이 값은 무슨 값이냐? t값이란 말이에요. t값. t값이에요. t값. 그래서 지금 이런 관계식을 얻어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t라는 값은 최소 마이너스 2다. 요거를 정확하게 찾으신 후에 그 다음에다가 요 식에다가 다시 한번 식을 붙여서
y는 마이너스 2t의 제곱 얘를 풀어주면 6t 플러스 6 플러스 k가 되겠습니다. 얘도 내가 그래프로 그렸을 때 이번에는 y축과 t축에 대한 얘기로서 최고차항 염수니까 뒤집어져 그리겠고요. 대칭축은 두근의 합이 3인가? 마이너스 3이고 그거의 반이기 때문에 2분의 3이 되겠고요. 그럼 내가 쳐다보자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보다 큰 지점입니다. t니까요. 그때 최대값은 계산치가 그러겠네. 여기가 지금 결론은 마지막에 10이라는 힌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이라는 거는 이 식에다가 t자리에다 2분의 3을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2분의 3은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 2분의 3이기 때문에 플러스 2분의 3, 6, 18 플러스 6 플러스 k 요걸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습니다. 천천히 계산해보시면 맞겠죠? 계산을 잘 못해서 너무 많이 풀어줘가지고 화나는 학생은 따로 얘기해주면 그 다음부터 덜 풀어줄게요. 힘들다. 584부터 586까지는 뭔가 이렇게 제곱이 호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나중에 뒤쪽에 가셔도 배우실 건데 제곱 형태에 대해서 배우실 수 있어요. 얘가 다 원방이라고 하는 형태 나중에 배우실 수도 있고, 얘가 결론 최소값, 얘는 대표 문제, 어차피 다 제곱식을 만들어낼 거라는 것까지만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시면 바라겠고, 지금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y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9 이런 형태로 있다면 얘는 제곱식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2로 묶고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근데 이렇게 만들어주다 보면 4라는 걸 내가 강제로 만들어줬고 여기서 플러스 2라는 걸 내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9는 그냥 오고요. 이렇게 식이 변형된 상태에서 이 값 자체가 가장 작았으면 좋겠다. 작았으면. 그럼 얘네는 제곱이라는 것들은 다 0보다 크단 말이에요. 0보다 크다는 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값이 가장 작은 거. 이 값들은 무조건 전체 3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 뒤에 것만 그냥 대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3이 최소값이다. 그러니까 얘네가 0일 때가 가장 작다. 이 뒤쪽 이해 못하겠으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0일 때, 얘가 0일 때. 그때 x는 2고 그냥 제곱식만 고쳐주시면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나머지 세 문제도 모두 제곱식만 유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서비스 문제로 주는 그런 유형이니까 크게 의미는 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서 이제 식만 잡아드리고 끝낼 텐데요. 여러분들 587번 같은 경우 이게 대표 문제인데 이 대표 문제 중에서 가장 좀 조심해야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587번이 어떻게 풀다가 보면 답은 항상 맞을 수 있겠지만 왜냐면은 의미 아닌 부실수라는 얘기가
음이 아닌 두 실수란 얘기를 가지고는 원래 x도 y도 0보다 크다라고 정확하게 범위 규정을 해주셔야겠고, 그 다음에는 x 플러스 y는 2다. 그 다음에 얘를 구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풀 때 y 대신에 2-x를 대입할까? 해서 식을 이렇게 풀고 답을 내시면 되는 거였어요. 식을 고치고 답을 내시면 된다고요. 규제 조건이 있으니까 한 문자식으로 고치시고, 얘를 정리를 다시 한번 해서 x 마이너스 뭐지? 얘 풀면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x 플러스 4. 그래서 그냥 찍 그리고 x는 1에서 1을 넣으면 뭐 최소값 뭐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보면 최소값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문제 속에서 규제 조건이 있었는데 규제 조건을 파악 못 하시면 안 되겠고. 왜냐면 x, y가 양수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자체 y도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 얘기와 이 얘기를 합쳐서 x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는 거를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주셔서 계산하셔야겠더라. 이 숨겨진 힌트 항상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지금 문제는 최소값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0, 2. 이 차함수의 특징에 의해서 0이나 2도 대칭축으로 간격이 정확하게 똑같기 때문에 얘네 값은 똑같이 일치하겠다 까지 잡으시면 되는 거였고, 0을 넣으실 때 4, 1을 넣으시면은 3으로 최대값 4, 최소값 3이라고 대답을 해주시는 문제였고, 나머지 문제들은 이런 규제 조건이 없는 기본적인 식만 고쳐서 둘 중에 하나, 최소 또는 최대값만 대답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네요. 대표 문제만 조심해서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활용 문제 5문제 남았는데요. 화이팅. 내가 힘들다. 정확하게 5분 정도 안에 끝내드리겠습니다. 한 문제씩만 그냥 툭툭툭툭툭 식을 잡는 것만 얘기해드리겠고, 특별히 문제 속에서는 규제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일단 590번 같은 문제가 대표 문제면서 가장 출제율이 많은데, 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도 잘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1학년이다 보니까 둘레의 길이를 물어보는 거고요. 2학년이 되면은 이거의 넓이를 물어보는 문제로 바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문제를 풀 때마다 하시는 거는, 지금 분명히 문제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로 이끌었고요. 그럼 지금 그래프 개형을 그리면 0하고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0하고 8을 지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태로 그래프를 해석을 하시면 너무너무 조금 좀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항상 어떻게 식을 고치시면 되냐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 안에 있는 도형이 궁금할 뿐이지 다른 게 궁금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대칭되는 형태, 뭐냐, 마이너스 4, 4를 가지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와 4를 가지고. 그렇다면 여기가 지금 어차피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놓고 해결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식만 다시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식만. 이 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4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0 플러스 16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꼭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도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똑같은 함수가 또 있을 텐데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x축 아래쪽에 있는 함수. 근데 이걸 그대로 놓고 해석하시면은 좀 부호적인 실수를 유발하신단 말이에요. 부호적인 실수. 어차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기 한 점을 잡거든요. 한 점.
여기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xy라고 잡아요. 그러고 해석을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뭐 높이를 y, 요김을 x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그렇다면 내가 높이, 길이 이런 거로 보신다는 거는 분명히 x, y를 다 양수로 보신다는 얘긴데 그렇게 보려면 해석에 오류가 없고 실수를 안 하고 싶으면 일사분면으로 던져서 보셔야 된다는 거. 만약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냥 놓고 해석을 하시면 y좌표가 음수인 경우로 가끔씩 부호 실수가 정반대의 답을 유출하시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동을 하시고 항상 뒤집어서 형태만 관찰하시면 된다. 형태만. 알겠니? x축을 대칭으로서 꼭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를 습관을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안에 있는 도형이 여기에 꽉 차 있고 뭐 이렇게 되는 도형이라면 나는 그거의 둘레의 길이라는 식을 어떻게 얘기할 거냐? 둘레의 길이라는 거는 내가 여기 점을 x라고 했으면 x좌표 여기에서 여기까지니까 둘레의 길이는 2x, 2x, 4x를 보시면 되겠고요. 높이는 y, y니까 이 y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시킨 다음에 대칭돼서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범위 자체는 x 양수, y 양수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뭐 그럴 일은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범위 가지고 여러분들 장난치는 경우는 없어요. 솔직히. 근데 아직 1학년이다 보니까 왜냐면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x라는 좌표가 어차피 이 식을 다 x로 고칠 거거든요. 어차피 4x 냅두고 y 대신에 이 식을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2 이렇게 식을 놓고 풀 건데 x라는 점의 자치가 직사각형이 생기려면 분명히 여기 이상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양수는 맞는데 최대 4를 넘어가 버리게 되면 이게 뭐야 이거 4를 넘어가 버리면 말이 좀 웃기죠? 네? 4를 넘어가 버리면은 이게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좀 애매하거든요? x축하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 이렇게 밖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는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하긴 하는데 어차피 이런 거 생각 못 하셔도 정답 틀리진 않아요. 어? 이거 뭐 생각 못 하신다고 정답이 틀리는 경우는 안 나와요. 절대로. 수학 문제 구조상. 네. 그런 문제는 지금까지 나온 적도 없고 앞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여기까지 물어보는 건 너무한 거고요. 혹시나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 과연 그래프의 점이 어디까지 이동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차피 문제를 푸시는 거는 뒤집어서 두근의 합이 2기 때문에 1, 대칭축 1만 넣으시면 정답이 바로 나오는 구조입니다. 식만 세우셨다면. 그냥 이런 것들은 이렇게 원래 뒤쪽에서 또다시 배울 거예요. 평행이동을 통해서 또는 대칭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하기 쉬운 단조로운 형태로 변형을 꼭 시켜주는 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다. 라는 거고 591번이나 592번은 말들에 해서 뭐 말이 꼬인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푸시면 되겠어요. 근데 뭐 591번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가 뒤집어져 있고 대칭축 얼마야? 두분의 합이 8이니까 4 넣으면 정답 끝이겠고 592번은 뭐 판매 가격과 수익 사이에서 2차 함수 뒤집어져 있는 형태고 대칭축이 두분의 합 8에서 4인데 근데 내가 쳐다본 유격을 분명히 2부터 5까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5, 2 2에서 최소값, 4에서 최대값 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그래프 개형만 찾아가신다면 금방금방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592번도 593번도 2차 방정식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 같습니다. 593번 같은 경우에서도 담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울타리를 만들 때 여길 뭐 x, 여길 뭐 x, 여길
그럼 뭐라고 하냐? 총 길이가 32짜리라고 했기 때문에 뭐 32-2x 이렇게만 해내실 수 있다면 어차피 울타리의 넓이라는 식은 x와 32-2x라고 얘기를 드렸고 넓이라는 식이 그럼 이거는 최대가 되는 걸 또다시 푸는 게 아니라 0하고 16이라고 해서 뒤집어진 형태고 두근 사이의 가운데 8을 대입하시면 정답이 바로 최대값이 나오는 거고요. 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네. 식만에서 이렇게 저기 최대값을 그냥 8만 대입하면 된다. 두근 사이의 중앙값. 그래서 활용이 훨씬 쉬워요. 여러분들 문제 읽는 습관이나 분석 능력만 기울인다면 식만 세우기만 하면 문제는 훨씬 쉬워요. 이제 5구 4번 같이 어떤 이제 닮은 비를 사용하는 문제가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나올 테니까 좀 잘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래서 여기도 맨 처음에는 뭐 변수를 x, y 웬만하면 가로를 x, 높이를 y로 두는 게 어떤 좌표 형식이나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좀 좋고요. 그 다음에는 뭘 사용할 거냐? 큰 거 대 큰 삼각형 대 작은 삼각형 뭐 이쪽이나 이쪽 아무나 편한 쪽 선택하면 상관없고요. 여기가 y고 작은 쪽을 그렸을 때 y 여기가 10-x 큰 걸 그리면 당연히 10하고 2죠. 그래서 x-y 대 x- 대 y는 1대2 그래서 y는 이런 규제 조건식을 얻어내시면 될 테고 넓이라고 했을 때 넓이는 x, y고 y 대신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식을 전개해서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어차피 이미 다 인수분해가 돼 있는 거예요. 0, 10, 최고차항 음수 5를 넣으실 때가 최대값입니다.